요즘은 선주문 후제작의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제품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걸까요? 개발자가 어떤 이유로 제품을 만들게 됐는지, 얼마나 감성을 자극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지가 펀딩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서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니즈와 효용 가치를 발견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편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이유 3가지에 이어 성공의 미천, 스토리텔링 비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라. 비밀을 파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코카콜라는 제조 비법과 관련된 2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중 큰 부상을 당한 존은 수술을 받기 위해 다량의 모르핀을 투여받고 목숨은 구했지만 마약 중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존은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 약제 비법을 연구하게 되었고,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간 지역에서 자라는 코카에서 추출한 성분을 통해 코카콜라를 탄생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존이 정성껏 제조한 약병을 가게 점원이 부주의로 깼는데 이것이 소다수와 섞이면서 매우 독특한 맛이 났고, 이 과정에서 코카콜라가 탄생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음료의 핵심 기술인 7X라 부르는 신비한 원료는 현재 은행의 대형 금고에 보관되어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카콜라 제조 비법에 대한 신비성과 과도한 기밀 유지로 여러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했고, 이 비법을 아는 사람은 10명도 안 될 것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카콜라 이사장, 사장, 비법 승계자가 동시에 입장해야만 금고를 열고 비법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3명뿐인데 이들은 비법을 3분의 1씩 나눠 가지고 있으며 영원히 비법에 대해 발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으며, 뜻밖의 사고로 비법 전수가 끊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시에 모이거나 같은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법의 소문은 갈수록 더 신비한 비밀이 되어가고, 견고한 비밀은 다빈치 코드의 성배처럼 사람들에게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코카콜라의 비법은 사실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전략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로 인해 코카콜라는 전 세계인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공적인 마케팅 수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감대를 형성하라. 세계 최초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의 창립자 아돌프 다슬러는 제화공이었고 육상 경기 애호가였습니다. 운동선수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접목한 세계 최초 징 달린 운동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돌프는 미국의 유명한 단거리 육상 선수인 제시에게 독일 베를린 올림픽 개회 전날 밤 자신이 제작한 스파이크 슈즈가 경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신고 출전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아돌프는 누구도 경기 결과를 운동화에 걸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제시를 찾아가 훈련할 때만이라도 자신의 신발을 신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제시는 훈련 때 이 운동화를 신어보았고 크게 만족감을 가졌고, 이 운동화를 신고 올림픽에 출전해 4개의 금메달을 따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아디다스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고,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아디다스 제품을 신고 메달을 딴 선수는 전체 82.8%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당시 잔디 상태에 따라 스파이크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축구화를 독일 팀에게 제공하여
우승에 일조하였고 수영복은 작을수록 좋다라는 편견을 깨고 전신 수영복을 최초 개발한 회사도 아디다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하라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뉴질랜드라는 한 국가를 바꿔 놓았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 대한 세상의 관점까지 바꿔 놓았습니다. 반지의 제왕이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여행 성지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영화를 계기로 국가적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 판타지 스토리를 이용해 만년설로 뒤덮인 높고 낮은 산, 신비한 아열대 식물, 마치 영화 속 중간계를 연상시키는 생생한 현지 풍토를 내세웠고 발달된 현대 문명 등을 홍보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판타지 세상으로 각인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광 산업을 널리 확충했습니다. 영화에 감동받은 전 세계인이 자발적으로 자국으로 들어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결국 뉴질랜드는 인구 400여만 명의 양과 키가 많은 나라에서 여행의 성지이자 영화의 왕국으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는 사람과 같아서 캐릭터와 감정을 부여한 뒤 진실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하면 더는 단순한 제품이 아닌 생명을 가진 것과 같아집니다. 즉, 매력적인 이야기는 살아 숨쉬고 진화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도 자신만의 브랜드 스토리를 연구하고 개발한다면 더 큰 영향력과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에 나만의 가치를 브랜딩화하면 어떨까요? 더욱 빠르게 나의 생각과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